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브에서 라켓을 뒤로 이렇게 백스윙하는 테이크백하는 백스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테니스 기술에서 우리가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 백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 칠 때에 볼을 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뒤로 라켓을 뒤로 빼는 테이크백을 왜 할까요? 이런 동작은 궁극적으로 임팩트 되는 순간에 볼에 힘을 가하거나 볼을 최대한 강하게 힘을 가할 수 있는 전 단계, 로딩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을 축적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브에서도 그래서 백스윙 뒤로 빼는 테이크백인 백스윙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레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백스윙 동작에서 트로피 자세에 대해서 이미 레슨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 트로피 자세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에서 테이크백에는 라켓을 이렇게 원을 그리는 하나의 원을 그리는 어떤 서클 형태의 백스윙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많은 프로 선수들이 뒤로 크게 하는 백스윙보다는 또 바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 대표적인 선수가 여러분들 로딕 선수가 처음 라켓을 바로 들고 이렇게 서브를 강하게 200km 이상 넣으니까 많은 프로 선수들이 또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딕을 따라하는 대표적인 선수가 뭐냐면 몽필스 선수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나달도 생각보다는 테이크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원을 그리는 서클 형태의 하나의 원을 그리는 이런 백스윙이 있고, 그 다음에 라켓을 바로 들어 올리는 이런 작은 서클을 그리는 백스윙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더러 같은 선수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 중간 형태, 조코비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선수들의 어떤 다양한 백스윙, 트로피 자세를 가져가는 이런 힘을 줄 수 있는 이렇게 백스윙에서 힘을 축적하는 로딩 단계에서의 라켓의 어떤 메커니즘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서브를 놓고 하체를 중심으로 해가 올라가면서 스윙 연결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테이크백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은 멈춰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멈춰지는 정도가 시간이 길게 되면은 힘의 손실이 오지만은 짧은 시간에 멈춰지면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임팩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짧은 어떤 멈춤은 괜찮기 때문에 백스윙을 미리 하고 토스를 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것은 제가 레슨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 시간에 어떤 요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원을 그리는 이런 커다란 백스윙을 하든 라켓을 바로 중간 단계에서 라켓을 이렇게 바로 들어 올리는 백스윙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애초에 라켓을 들어 올린 상황에서 볼을 던지고 하는 형태의 서브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신체적인 특성, 그 중에는 여러분들 신장이 좋다든가 그리고 몸의 유연성의 정도, 여러 가지 신체적인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선수는, 또 어떤 동호인들은 상체가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상체가 발달한 선수는 상체 위주의 이런 스윙의 메커니즘,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맞는 백스윙은 도대체 어떤 것이 될 수 있느냐, 어떤 백스윙이 여러분들이 써보는 데서 최적의 백스윙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장점과 어떤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우드 라켓을 잡았을 때의 서브는 뭐냐면요, 그때는 이런 라켓 소재의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개 라켓이 무겁고 라켓 자체가 무겁고 우드 라켓 형태이기 때문에 반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땅 치면은 볼의 임팩트의 힘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대개 선수들이 이렇게 크게 하는, 백스윙을 크게 하는 형태의 이런 큰 원을 그리는 이런 형태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힘을 볼에 전달하기 위해서 대체로 과거의 어떤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대개는 원을 크게 하는 형태의 서브가 있고요. 현재의 프로 선수들이 또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뭐냐면은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근력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몸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라켓과 팔의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크게 휘둘기 위해서 스윙을 아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로딩 단계에서 이런 힘을 얻기 위해서 서클을 크게 하는 하나의 어떤 원을 크게 그리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이 떨어지는 선수나
그리고 또 신장이 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상체의 어떤 회전력, 어깨 회전력이 좋은 선수들, 지금 이렇게 돌리는 어떤 회전력이 좋은 선수들은 스윙을 크게 해도 무관하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크게 하는 형태가 스윙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로딕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라켓을 여기서 바로 뭐 여자 선수 리나 선수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스윙이 이렇게 서클이 크게 하는 경우의 장점은 어떻든 볼에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로딩 단계에서의 어떤 파워를 축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 단계에서 좋은 동작을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토스하고 스윙을 크게 하다 보니까 토스하고 난 다음에 일단 맞추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놓은 게 뭐냐면은 그럼 백스윙을 좀 줄이자, 뒤로 라켓을 빼는 이 상황에서 좀 그 크기를 좀 줄여서 바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바로 들어 올리고 작게 하고 하게 되면은 임팩트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 아무래도 백스윙이 작게 되면 이렇게 컨택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백스윙이 적게 하면은 아무래도 볼을 때릴 때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스윙이 크게 했을 때보다는 또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팩트 타이밍을 잡는데 또 큰 스윙에 비해서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또 여러분들 우리가 또 동호인이나 이런 부족하다라면은 선수들 중에서도 여자 선수들 중에서 복식 잘하는 선수 같은 경우에 서브를 아예 넣을 때에 라켓을 올림이고 이게 들어 올림이고
서브를 넣는 선수도 있어요.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힘있게 넣어봐. 힘있게. 쭉. 그렇지. 그래서 스윙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임팩트를 볼을 토스를 하고 난 다음에 볼을 맞추는 있는 임팩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서 적절한 속도에 의해 가지고 파워와 컨트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임팩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스윙 크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오늘 크게 거리는 백스윙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바로 올리는 이런 백스윙이 있고 애초에부터 라켓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시작하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어떤 신체적인 특성이나 운동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운동이나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가 여러분들이 임팩트 능력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토스를 원을 이렇게 크게 그리는 경우에는 토스를 조금 더 높게 해주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상체 위주의 제가 백스윙에서 이런 스윙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체는 다르느냐?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백스윙을 크게 하더라도 또 여기서 백스윙을 크게 하더라도 하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주면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스윙을 크게 하더라도 하체가 같이 유기적으로 결국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메커니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게 도저히 볼을 토스하고 라켓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중간 단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중간 단계 할 때는 컨택하는 장점은 있지만은 파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리나 선수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리나 선수도 보면은 라켓을 그냥 바로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고 무릎을 그 대신 굽히죠. 토스를 높이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토스를 하고 조금 있다가 점프하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몸을 약간 틀어준다든가 그리고 무릎을 하체를 활용하면은 테이크백으로 올 수 있는 이 임팩트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잖아요. 요 장점에서 파워가 떨어지는 거는 하체나 상체 돌림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보면은 그래도 저는 도저히 이게 볼을 임팩트를 못 하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초보자 경우에 이제 이런 레슨 할 때 지도자들이 그럼 먼저 라켓을 이게 다 백스윙이 다 한지 안 되니까 여기서 다 간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이거는 뭐 맞추기 좋잖아요. 이렇게 서브 맞추기가 컨택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컨택은 좋고 컨트롤은 되는데 파워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상황에서 이거 올림 이 상황에서 몸을 약간 옆으로 더 돌려준다든지 무릎을 굽혀가지고 회전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스윙이 작은 거에서 백스윙의 작은 어떤 로딩 단계에서의 작은 부분에 대한 그 힘을 축적하는 단계에서 무릎을 더 활용하고 몸을 회전만 해주면은 훨씬 더 또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스윙의 뒤로 상체의 스윙의 어떤 휘둘림에 의해 가지고의 힘을 부족한 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무릎을 사용하면 되고 이게 이제 컨택하기는 좋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뭐
올리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백스윙을 하고 무릎을 굽히고 점프를 회전하면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 이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린 백스윙이 작았을 때는 임팩트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장점에 대한 보완, 그 부족한 힘을 얻는 단계에서 몸의 회전과 무릎만 보완해주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각기 다른 세 가지 형태의 그 백스윙이 유형이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완하는 또 로딩 단계, 그렇게 힘을 축적한 백스윙 단계에서의 그런 어떤 부족함만 여러분들 잘 보완 조치하시면은 정확성과 파워를 보장하는 서브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세 가지 형태의 백스윙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시고요. 코트에 나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백스윙을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스스로 찾고 스스로 연습하고 노력하시면은 서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브 게임을 잡게 되면은 전체 게임, 그러니까 반이 서브잖아요. 서브 게임, 리턴 게임이잖아요. 서브 게임 지키고 리턴 게임 브레이크 하면은 여러분들 게임이 쉬워요. 이번 호조폰에 보게 되면은 경기 내용 분석을 보게 되면 서비스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상급에 있는 선수들은 중요한 순간에 서브 에이스를 터뜨리던가 서비스 게임을 지키는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상황에서 종이 한 장의 차이도 아니에요. 하나의 작은 차이에서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서브 게임이 최고고요. 동호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든 동호인이든 서브 게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 그 시작이 어디냐? 백스윙, 라켓을 뒤로 빼는 백스윙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특성, 운동 능력을 고려한 원을 크게 하든 중간 단계의 백스윙을 하든 애초에 라켓을 들어서 올려가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에서 서로의 어떤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면은 여러분만의 좋은 백스윙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좀 추운 날씨는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따뜻한 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또 테니스 할 수 있는 계절로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